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3-5-1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리의 미분을 활용해서 안 썼네. by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증가와 감소를 판단한 다음 판단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원래 함수, 원함수를 몰라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원함수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자 하는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교재는 증가와 감소까지만 끊어보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면 그 그래프의 개형은 끝나. 내가 항상 얘기하는 듯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들어갈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래 함수의 증가성과 감소하는 그런 그 상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 상태를 알기 위해서, 즉 그래프의 개형을 그것만 알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fx라는 원함수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원함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예측하고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증가와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또 개념 강의를 또 통해서 만약에 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요. 일단 증가와 감소를 이해할 때, 알았지? 요 그림 하나를 세팅을 딱 해버려가지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라고. 알겠니? 요 그림이 원래 3차 그래프인데요. 세트. 알겠니?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3차 그래프가.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나중에 좀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현상을 느끼고 읽을 때, 물론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조금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다 아실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자, 요런 지점과 요런 지점을 기준선으로 해서 되니, 지금 여기까지는 쭉 읽어봐봐. 느껴봐봐.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뭐하고요? 감소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증가를 하잖아. 이게 가지? 그래서 예전에 배우기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이런 점을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막 순서 막 뒤죽박죽이죠. 그죠? 뭐 극대극소 뒤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극대점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즉 감소하다 증가할 때 이거 바뀌는 점, 바로 그때 그 지점을 극소점이라 불렀는데, 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극대극소라는 건 이제 나중에 또 정확하게 또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점을 찾자고요. 기준점으로.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증가하고 언젠가는 감소하고 언젠가는 증가할 건데, 그거를 이게 원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리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배운 뭘 이용해서? 미분이요. 요거 이용해서.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 하나의 세팅이 필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fx를 모른다고 칩시다. 이 그림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한번 미분을 때려보는 거야.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가정하기를 여기를 3차라고 할게요. fx가 3차였다. 식이. 그럼 당연히 미분한 건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까지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fx라는 건 2차 함수일 테니까 그 2차 함수를 근의 관점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실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 했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뭐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랬다고 찍어요. 이렇게. 어떻게 x조 딱 놓고 이게 2차 함수니까 앞에가 양수 맞죠? 이렇게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태일 텐데 2차 함수가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요 라인을 맞추면 되게 아주 그냥 특별한 아주 재미있는 성질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이거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1에 꽂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2에 꽂혔다고 칠게요. 이런 라인들 한번 맞춰봐봐. 이렇게. 자, 이걸 기준선으로 놓고요. 되십니까?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함수 그래프에서 이 미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옛날부터. 그러면은 한번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봐봐. 이렇게. 현재 얘는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쵸?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막 따져봤더니 봐봐.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이 이렇게 왼쪽으로 그을 수 있어. 즉 오른쪽의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때는 기울기가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고 배웠어? 우리가 양수가 된다고 배웠어. 맞아.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미분한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양수에 위치하게 된단다. 요걸 이해하는 거야. 즉, 이 2차 미분한 거, 도함수의 부호를 이해하는 거지. 부호.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부호라고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재밌지 않니? 봐봐. 자,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래프가 뭐 한다고 지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접선의 길게 한번 그어봐.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괜찮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은 거잖아. 접선을.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것은 뭐 한다고? 지금? 음수라고 배웠단 말이죠. 기울기 자체가. 그쵸? 그러면 얘 기울기가 이제 음수가 되었어. 다 그어봤더니. 그러니까, 미분한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든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음수 구간에 음수에 위치하게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야. 정확한 개념으로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지? 그래프가. 자,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양수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요걸 이해하는 거지, 요걸. 아, 그렇구나. 그러하니 우리가 애시당초 이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이쪽에다가 이제 도함수에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제 부호. 근데 그 부호는 저기 실근의 관점에서 바뀐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면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원래 함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 증가. 이게 일종의 증감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증감표를 만들진 않고요. 증감을 알 수 있는 증감 그래프. 이 증감 그래프를 아예 이렇게 그리게끔 연습시킬 겁니다. 증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F'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특히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알겠니? 위아래를 이용해서 다 같은 말이야. 우리 원함수의 증가감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증가감수를 알면 뭘 할 수가 있다고? 대충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가 하나의 머릿속에 세팅 돼야 합니다. 아예.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 이 얘기가. 그다음에 좀 들어가면은 이제 변곡. 내가 그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그 개념들이 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보는 증가 감소는 조금 디테일하게. 자, 갑니다. 요거는요, 내신용으로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뭐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수능이나 내신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증가감수를 설명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자, x equal a에서 됐습니까? 얘는 어떤 구간이라는 것은요, a서부터 b까지도 상관없고요.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 데서부터 무한 데까지 전체 실수 구간이죠. 어쨌든 구간에서 a에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한 포인트 있죠. 원 포인트. 딱 한 점. 우리 옛날에 미분계수 같은 거 했을 때 기억나냐? 미분계수 할 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한 점이고요. 딱 한 점.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구간이니까 뭐 점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 점입니다. 차이점은 한 점. 여기는 여러 개의 점. 여러 점이라고 할까나? 뭐 어쨌든 간에 완전히 구분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증가 상태라는 말을 써요.
당연히 또는 감소의 상태란 말도 쓰겠죠. 네, 요거는 이제 내신용으로다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선생님은 증가 상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소 상태는 반대이니까 아시겠죠? 자, 가볍게 함수 fx가 증가 상태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한 점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x 이퀄 뭐에서 a에서 이렇게 한 점만 보시면 돼요. 근데 충분히 작은 h의 관점에서, h라는 건 뭐냐면 보통 수학에서 놓는 말인데 a-h, 즉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h라는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좀 뺐다, 좀 작다, a보단 작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h라는 것은 충분히 작은 실수입니다. 충분히 조그만 작은 양수라고 할게요. 양의 실수. 오케이. 왜냐면 이제 양수에게 빼지면 이게 감소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a 플러스 h라고 할까? 좀 a보다 크게? 그런 상태에서 이 함수 값들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점점점 커지죠. 맞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A에서, x 이퀄 A에서 바로 증가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F, 뭐 이런 거는 수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참고상으로 알아두시고요. 요거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점점점 이렇게 커진다면은, 어때? 괜찮습니까? 우리는, 요가 가운데 낀 게 있네? 낀 게 있어? 근데 점점점 커지네? 이걸 보면서, x 이퀄 a에서는 이 함수는 증가 상태구나. 이런 말을 써요. 한 포인트에서. 자, 그런데, 뭐, 감소 상태라면 여기 반대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감소 상태라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점점 감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의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요것만 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쨌든 모든 문제를 미분의 관점에서 풀어갈 거니까 아니 A점에서 저 증가하는 상태라면은 살짝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을 때 당연히 그 기울기는 무슨 수겠어? 양수겠지. 이렇게. 그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중 x 이퀄 a에서 증가 상태인 것을 골라봐라.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빠르게 미분 때린 다음에 a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양수가 나오면 무슨 상태? 증가 상태.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만약에 거꾸로 자 a를 집어넣는데 미분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 자 무슨 상태? 그렇죠. 감소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좀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요한 건 알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내신에서 또는 수능에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전체적인 구간이나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 이건 말도 달라져요. 어떤 증가 상태란 말은 안 쓰고요. 함수 fx가 정확히 써요. fx가 증가한다 또는 증가 함수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함수라는 말을 또는 감소한다 또는 감소 함수라는 말을 쓴다고요.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표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또 개념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게 증가 함수만 할게요. 증가 함수일 때. 보세요. 일단 증가 함수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보세요. x1, x2. 봐봐. 이게 이제 정의역에 있는 어떤 두 실수를 잡았는데, 얘가 얘보다 크나 봐. 이렇게. 얘가 커. 그런데, 걔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함수 값도, 이렇게. 요거 옛날에 배우셨습니다. 고1 때. 그쵸? 점점 커지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증가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나 어떤 모든 실수 구간에서 아니면 이거 다 해버리죠 이거 x1보다는 x2가 더 큰데 띠리링 걔들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더라 이거야. 계속 모든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이건 이제 감소 함수. 알겠죠?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일단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일 때라 그랬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네, 그런데 그쪽에서 한 번 더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원래 y는 정확하게 x c제곱의 그래프인데 아름다운 그래프.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이 세제곱 그래프를 봤을 때 물론 전부 다 완전히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그 증가 함수의 대표 선두주자예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다 양수입니다. 이게 다 양수예요. 양수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내가 접선할 때 얘기했지. 접선이 뚫어버려요. 변곡점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고 뚫어버리면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거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증가 함수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다 쓸게요. f 프라임 x 도함수. 그치? 접선의 기울기들이 모두 양수인데 0을 포함한다는 사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0을 포함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전체 실수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f'x가 전체적으로 0을 포함한 음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개념은 지금 증가 상태, 감소 상태와 좀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증가 함수, 감소 함수를 실제 수능에도 내기도 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봐봐.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다, 얘들아. 참고사항. 참고만 하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있지? 합답형. 기니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낸 적도 있었어. 예전에는. 오케이? 뭐냐면, 봐봐.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 자,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합시다. 증가 감소는. fx라는 게, 미분 가능하고요.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까지 포함되는 거 알지? 여기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 뭐 이렇게 미분 가능한가 봐. 그럼 그 사이에서 연속도 되겠지. 이해가지? 그런데 얘가 미분 가능한데, 자, 뭐 해볼까요? 이게 증가 함수라고 할게요. 증가라는 말과 증가 함수는 동시입니다. 그냥 증가한다.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그럴 거다. 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증가함수의 고유 성질이니까 참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참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실제 이제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중에 크다 말고 같다가 있잖아. 기본 전제 조건에. 그치? 그러면 같다는 사실은 이래도 되거든. 함수 fx에 대한 그림이. 뭐 이거 극단적으로 말이죠. 여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그죠, 여러분? 이 평행선이야, 평행선. 그럼 여기가 지금 뭐 A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B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요 사이에서는 지금 접선의 길이가 0이거든. 이렇게 쫙 0.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거 만족하고 있거든. 분명히. 그런데 넘어갔을 때 얘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게 평행선인데. 이해가지? 아까 증가함수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임의의 실수 두 좌표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점점 커지길 바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 동일하잖아, 동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안 된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거꾸로가 되면 거짓이다. 이렇게 가면은 참이다.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뭐 참고적으로 알아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fx가 다항함수라면, 얘들아, 무슨 함수라면?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라 그랬냐? 함수가 많은 함수? No. 함수란다. 항에 많은 함수? No. x의 n차승. 알겠니? n차승. 3차, 4차, 뭐 2차 이런 것들. 이런 함수가 된다면 얘네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랄까? 다항의 함수가 있는데 걔가 증가함수라면 당연히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참이 되겠지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참이 된다. 이것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한 적 있었어 옛날에는. 다항함수는 다 만족한다고 양방으로. 자 이해갔지? 오케이. 이제 여기 등호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또 등호가 없을 때는 또 달라지죠.
등호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미분, 도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3차라든가 4차, 특히 뭐 5차도 마찬가지고 6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모든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죠. 좀 다 지워되죠, 이제 요거는.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증가 감소란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됐지? 일단 문제 풀 때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왜 도함수를 보면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는지 참고사항으로 이런 거 보세요. 시험에 도함수 자체가 나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어디에? 시험에 도함수 자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뭐로? 그래프로. 도함수가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함수를 분석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원함수도 예측할 수 있어. 얘도 그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연습 좀 해봐봐. 봐봐. 이게 여러분 좌표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해볼까요? 표로롱. 그 다음에 표로롱. 식바. 괜찮아요? 네? 자, 이게 y fx가 아닙니다. 프라임 x 도함수의 어떤 그래프라고 볼게요. 자, 이제 만나는 점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이 뭐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불원속 지점이 있죠? 여기를 마이너스, 마3이라고 하자. 마3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3. 여기 포인트,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0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1. 뭐 여기는 2.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놈을 미분한 함수라 이겁니다. 그럼 어이구 불연속도 보이고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알았지? 그 정확하게 미분했 그 그래프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배운다. 일단은 부호를 따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이 없어. 이 도함수가 그냥 도함수 나오면 그 도함수에 물론 이제 x축이 기준점이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라고. 한번 따져봐. 응? 마3 전까지는 마이너스, 마3과 마이 사이 플러스. 근데 급격하게 다시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나 채워줘야지. 그렇지. 뭐 하나 채워줘야지. 이렇게. 채워줘야 치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지나가지고 1까지는 다시 플러스. 1부터 2까지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2를 지나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부호만 따질 줄 알면 된다. 이 말씀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불연속인데 이상한데 상관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사실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원래 이제 밑에 그리면 좋은데요. 공간이 좀 없으니까 우리는 원래 함수를 예측하고 더 정확하게 원래 함수의 의뢰와 증가와 감소를 예측한다. 이게 핵심이야. 봐봐. 여기 이제 마3이 있고 마이너스인데 요것만 가볼게요. 여기 공간만. 마3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얘기는 원래 함수가 일단 감소하다 뭐한다? 증가. 요겁니다. 요때 여기 꺾이는 저 바로 그 기준점이 x 이퀄 뭐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돼요. 어때?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라고. 선생님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 플러스에서 이거 마이너스 바뀌었는데요? 그럼 다시 그래프도 감소로 바뀌는 겁니까? 여기가 불연속인데요?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게 불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계수가 같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감소로 바뀌는데 급격하게 꺾이시면 돼요. 무슨 점? 첨점. 그러니까 미분은 안 돼. 안 되는데 이 그래프의 개형은 무조건 증가하고 여기 감소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로 놓으시면 돼요. 다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증가. 내가 지금 여기만 뾰족점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곡선으로 그리고 있죠. 그게 돼야 됩니다. 곡선을 그려야 이때 접선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또 꺾이는 구간이 이게 뭐겠어요? 이게 x가 뭐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라 이겁니다. 자,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인데, 계속 증가를 하는데, 1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로 빠집니다. 이게 바로 증가예요. 증가가 여러분들, 그냥 그리실 때 증가하다, 아싸 증가하다, 내 맘대로 그려야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안 되거든? 그래서, 봐봐. 약간 확대해서 증가를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 그 3차 그래프처럼, 아까 그 3차 x3승처럼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이때 뚫어버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위로 볼록에서 증가를 그릴 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점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증가잖아요. 그러면 얘 증가를 해요.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다시 또 증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로 볼록에서 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좀 예쁘게 좀 그리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예. 아래로 볼록으로 다가오시다가 다시 위로 볼록으로 또는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려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 요때 좌표가 뭐겠어요? 이거 좌표가 바로 x 이퀄 뭐라고? 1이었다고. 되니?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로 바뀐다고? 2를 지나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또 꺾이겠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대충의 개형만 보는 거니까 그럼 x가 뭐일 때 이건 2일 때 또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이런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고. 여기 뭐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되고요.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뭐 이게 원래 이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가 만약에 x 이퀄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이제 아래로 보려고 증가를 하시다가 다시 꺾여서 됐습니까? 이게 하나 꺾이는 지점이 있어야 미분계수가 0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증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면 좀 그렇게 돼요. 알겠죠? 뭐 이런 쪽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취지는 뭐다? 도안수를 배우는 목적. 취지는 뭐다? 자, 원래 함수를 예측하고 그릴 수 있다 이거야. 되니? 그래프의 개형을. 그러면 쌤이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3차와 4차의 개형. 알겠니? 3차와 4차의 개형을 그냥 이 이론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그려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으면 이제 좀 빠르게 암기하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거기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되니까 요거 잠깐 여기서 중단을 하고 약간 끊었다 갈게.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여기 지금 끊었다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우리 교재로 잠깐만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까지 섭렵을 하면서 가볼게요. 여기 3-5-1만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1차 확인학습, 2차 확인학습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보시면 보세요. 되게 쉬워요. 특히 내가 이제 2번 같은 문제 강조했죠. 요거 1차입니다. 요거 1차에 2번 같은 문제 보시니까 잘 하시더라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 요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수능 문제에서 뭐 3점짜리 스타일이에요. 네, 여기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였을 테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 6. 뭐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12, 여기가 14까지. 자, 문제 구간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수업할 때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건데, x 마 2부터 14까지만. 그리고 여기 좀 등호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있는데, 걔가 음수인데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가 지금 미분 그래프가 아니고요, 원함수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원래 함수는 그냥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프라임 요거 도함수는 어떻게 볼 거냐 요 얘기 했던 거죠. 그쵸? 자, 일단은 좀 나누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여야 돼. 그래야 곱해서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fx가 이거 보이려나 이거? 만약에 양수 그러면 동시에 f'x가 음수. 어때? 괜찮아요? 등은 없어야 되고. 그런데 fx가 양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래프상에서는 x축 위쪽을 찾아라. 근데 f'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0보다 작을 때. 오늘 공부했어. 미분계수가 즉 접선의 길기가 음수. 그때는 그래프가 뭐 하는 거다? 감소. 이거는 fx의 입장으로 환산하면 fx가 감소한다. 오,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군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x축 위에 있는 그래프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대충 봐봐. 여기. 그 다음 여기. 자, 이 와중에서 fx가 뭐 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그럼 여기네요. 일단 여기. 아하하.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는 등호가 있었으니까 x. 어디까지? 0 미만까지. 왜 그러냐면 여기 등호가 없거든요. 문제 안에서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양수인데요. x축 위에 있는데 감소하는 건 여기서 끊어줘야죠. 6에서. 됐습니까? 6과 어디 사이? 8 사이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x 6과 8 사이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차피 증가하는 거니까 뭐 됐고요.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여기서는요, 7. 도안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3개 나오는 거네. 이렇게 하면 구했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거꾸로 가면 돼 있죠. 그쵸? fx가 음수와 동시에 f'x는 무슨 수여라? 양수여라. 그럼 이 얘기는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fx가 음수라는 건 원래 그림이 x축 어디 쪽에? 밑쪽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얘는 오늘 배운 거야.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증가인 상태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fx가 증가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기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하고 여기 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증가하고 있는 거. 여기 감소니까 됐고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다. 2에서 끊어버리고 4까지 가면 증가. 그 다음에 여기 10에서 끊어버리고 12까지 가면 역시 증가. 이해가니? 표현하면 x의 범위가 2와 어디 사이? 4 사이. 그죠? 2와 4 사이. 그 다음에 여기는 10과 12 사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정수가 하나 더 나오겠네요. 정수가 여기 3 나오죠? 이 사이에 정수가 11 나오죠. 자, 도함 몇 개? 2개. 여기 2개고, 그쵸? 여기는 3개였으니까 정답은 뭐 5개였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출제 빈도 높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 그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 알았지? 그거는 아까 요즘에 정리해 드렸듯이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그래서 이제 오라라라. 자, 볼까? 뚜뚜뚜뚜뚜뚜. 뭐냐면, 뭐 4번 같은 문제 풀어드렸듯이 우리가, fx 3차 그래프 주어지고요. 이제 뭐 3차 아니면 4차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여기는 x 이퀄 어디에 있어? 어떤 지점? 한 지점이죠. 딱 K라는 지점에서 무슨 상태라? 감소 상태라는 말을 써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만약에 상태란 말이 없더라도 알겠니? 요 K라는 한 포인트 나오면 감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감소 상태가 나왔으니까 일단 얘 미분 한번 하고 미분하면 얼마야 이거? 3x 제곱 26x 마이너스 9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저 1번부터 5지선다역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막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k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제 음수가 나오면 되겠는 거야 그냥 감소 상태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랬거든, 그지? 3이야. 이거 마이너스 26이야. 이거 마이너스 9거든. 분명히 음수 맞네, 이거. 음수 맞아, 이거.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그래프 상황에서 언제까지 증가하고 언제까지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거를 따질 때, 살짝, 선생님이 좀 헷갈리는 문제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선생님이 8번 문제 설명할 때 두 가지 설명해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차의 8번이고요. 1차. 그 다음에 2차의 8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면 사뭇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fx는 여기 역시 3차 그래프입니다.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6ax. 이게 3차 그래프거든요. B, 6b야. 6b, 6bx.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의 8번은요. 역시 3차 그래프긴 한데, fx가 3차긴 한데,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문제 스타일도 거의 흡사해. 거의 흡사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자, 다시 1차 8번으로 돌아오시면 1차 8번에는 뭐냐면 봐봐. 분명히 증가하는 구간 2타. 어디 사이라고? 1과 5 사이라고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뭐가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2차의 8번은 구간 1과 어디 사이에서? 2 사이에서는 감소, 에서는 감소, 여기 정확하게 함수란 말도 있죠? 감소, 함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증가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여기와 여기 사이다. 그 다음에 구간 여기 사이에서만큼은 감소 함수가 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원래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면 여기 되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다 이해하겠지만, 우리 이미 아는 걸로, 앞에가 음수면은 얘가 지금, 감소함 수도 있지만, 증가 구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어. 그런데, 요런 그래프를 인지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나온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증가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주시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만. 그러면 당연히 얘를 우리가 미분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아까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거야. 미분하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x, 그 다음 마이너스 6b쯤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 얘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실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근을 구해봤을 거 아니야, 실근을. 근데 그 실근이 1하고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한번 볼래? 얘 이치를. 자, 얘가 앞에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여기가 정확하게 1이 되고 여기가 정확하게 5가 돼요. 야만이 요 사이에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요 도함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다. 뭔가 근각계수 관계로 그냥 풀리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얘가. 그런데 8번 2차에 나와 있는 8번은 약간 다른 얘기라고 보는 거야. 자, 봐봐. 구간 여기와 여기에서만큼은 감소함수만 되면 돼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원래가 앞에가 양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쭉 증가할 수도 있는데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림인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됐죠? 여기까지. 여기 요 포인트하고 여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1과 어디 사이면 된다고? 2.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처럼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 함수가 되는 거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보면은 1과 2 사이 맞죠? 감소가 되도록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약간의 뉘앙스인데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만약에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구간 사이에서도 감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굳이 1과 2를 양극값, 극대와 극소로 놓지 않고서도 좀 좁혀서도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라고요.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 딱 요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반드시 자, 우리 한번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f'x인데요. 즉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그죠? 2차 함수 맞죠? 맞는데 실제로 얘의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전처럼 진짜 얘의 두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가 2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상관은 없어. 그래야 그 1과 2 사이에서 전부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거 맞다고요. 그런데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쯤 있어도 1에서 2 사이는 정확하게 이 음수를 갖다 찍고 있잖아요. 이 도함수 그래프가.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점이 정확히 구분되셔야 되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감소, 함수. 또 함수라는 말은,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분계수가 있을 때 감소라면 0보다 작거나 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이 돼도 되고, 그쵸? 작아도 된다는 말씀이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이해가 아니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냐면 1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F'에다가 1 갖다 집어넣어 봐. 그러면 진짜 음수가 돼도 되고 아니면 0이랑 같아도 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 이 문제는. 알겠지? 동시에 F'에다가 2 갖다 집어넣어도 0 이하가 되면 되겠다. 이해가지? 증가 함수를 만들어주시려면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통범위 뭐 답은 여러분들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와 얘의 어떤 분명한 차이점도 느껴가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좀만 쉬었다가 요 3차와 4차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